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에 대해서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중독 중에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중독은 다 안 좋은, 몸에 해로운 그런 중독이라고 여겨졌는데, 다른 중독들과는 달리 일 중독과 운동 중독은 positive addiction, 즉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일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은 긍정적인 것인가? 일 중독은 긍정적인 것인가? 또는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갖고 피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자면 일 중독은 일을 하고자 하는, 하고 싶어 하는 지속적인 욕망을 통제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강박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를 칭할 때 일 중독자라고 한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일을 해야만 하고 또 일을 안 하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compulsive need, 그러니까 강박적 욕구예요. 특히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사회적인 사회생활 그리고 건강 등이 손상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에 휩싸여 있다면 일 중독을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문화에서는 사실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것과 일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인지 물어봤을 때는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간에 이 가치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둘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워러벨이라는 그런 용어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일과 이런 여가 생활 간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슬기로운 현대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되게 대해 강한 그리고 중요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러한 일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기능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은 매우 열정적으로 하고 동기 수준이 높고 또 성취를 많이 하고 성취 지향적인 그런 활동일 경우 개인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행동과 활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일이 즐겁지 않고 그리고 강박적으로 일을 해야만 해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 일이 더 이상 어떤 성취감을 준다거나 또는 열정감을 고무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또 본인의 어떤 족쇄가 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얼마나 만연된 것인지를 측정하기에는, 즉 유병률을 확인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진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진단 도구들 또는 측정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연구에는 자기 보고를 토대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는지를 토대로 이런 이 일 중독이 측정되었다면 최근에는 이 일 중독의 다양한 차원들이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일 중독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맥락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 중독에 대한 정의나 진단 기준이 그 여러 종류로 발달되었고 적용되어서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합의에 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토대로 이제 살펴본 이 유병률의 경우, 수스맨이라는 연구자가 2015년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일 중독 또는 뭐 학업 중독이 얼마나 돼 있는지 살펴봤는데, 고등학생 중에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일 중독을 경험했다고 보고했고, 또 지난 30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일 중독을 경험한 이 학생들은 한 16% 정도에 달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2011년 그 전에는 이 일 중독에 대한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그 보고를 했는데, 이 일 중독으로 분류될 만한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연구가 아니라 여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라는 그 결론을 얻은 거죠. 최근에 이 국가별로 일 중독을 좀 비교하는 일 중독자 비율을 비교하는 그러한 그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자면, 일본이 20%, 미국이 10%, 노르웨이가 8%, 스페인이 12% 등 일본이 가장 높은 이 일 중독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뭐 스페인, 미국, 그리고 노르웨이 이런 식으로 이 분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 윤자영 연구자가 2015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자면 한 6에서 7% 정도의 노동자들이 이 일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 일 중독자 또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남성 40대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또 높은 시간당 임금을 보이고 또 일용직이고 자영업자인 경우가 높고요. 또 개인 혼인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별, 사별, 이혼 등 등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질 확률이 또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별 분업에 대한 관념이 높은 사람들이 더더욱 일 중독에 더 많이 빠졌는데요. 여기서 성별 분업 관념은 특정한 어떤 직업은 특정한 성이 더 잘한다 라는 그런 관념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그러한 그 노동자의 특징은 사실 지금 떠오르는 그 업종 중에 배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높은 시간당 임금이 있고 또 근무 시간이 상당히 높고요. 남성들이 많고 또 40대 또 30대 남성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저는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특히 이런 일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 중독의 그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좀 살펴보니까 다른 중독과 유사하게 그런 유사한 요소들이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저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현저성이라는 것은 이 삶에 있어서 일과 관련된 그러한 일이 이 삶의 중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나 자극들 그런 것들이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현저성이 높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집에 퇴근하는 그러한 이제 남성에게 지금 출근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특히 집에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또 뭐 아이가 갓난아기여서 집에 가면 또 이런 아이를 또 돌봐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찾는 경우도 뭐 우스갯소리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인 불합리한 구조를 반영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 중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일터가 또 자신의 작업이 이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나 또는 특히 이 축 처지는 그런 본인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활력소를 찾는 그러한 그 활력소의 원천이 일이 또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내성인데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이 자신의 직업에 또는 자신의 작업에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몰두하고 또 몰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 번째 특성인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강화가 되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상사 그리고 또 뭐 그것을 통해서 얻는 또 지위나 또 승진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점차 일의 어떤 중요성과 또 시간 자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면서 본인은 스스로 점차 그런 압박감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더더욱 일에 대한 내성이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단 증상이에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진 경우 뭐 휴가를 가도 뭐 주말에 이렇게 집에 편안하게 있기 힘들고 자기가 혹시 그 휴가를 가도 직장에서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또 초조함, 불안 등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러한 금단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신체적인 금단 증상에는 손떨림과 두통,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는 과민성 그리고 또 뭐 정신적인 어떤 초조함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 트러블 또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뭐 부부관계 또 가정 속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수행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개인은 또 내적으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에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또 일시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일터에 복귀한다거나 이전에 그 일에 치중하는 모습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나 또 여러 그 신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실제로 뭐 그 일 중독이 아니더라도 마치 물질 중독의 그 진단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쭉 보시면서 제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중독에서는 이런 공통 분모가 있고, 특히 처음에는 즐겁게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쾌감을 쫓는 그러한 행동에서 점차 이것이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발전되는 그러한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중독과 함께 일어나는 증상들을 잠깐 살펴보면, 사실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이런 니코틴이나 카페인 중독 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물질 중독, 알코올 중독도 한국에서는 또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힘든 과업 후에 회식을 한다거나 이 직장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술에 의존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도 또 물질 중독도 많이 일어나고, 그것과 더불어서 성 중독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 중독, 성 중독 외에 다른 유형의 중독들에 대해서도 일 중독자들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기를 바라고, 진짜 좋은 직장에,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만 하면 진짜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자신이 인생에 있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직장이 자신의 행복을 오히려 올가매는 그런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과 여가 생활, 그리고 또 일과 관계 간에 적절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하시니까 그런 위험은 잘 피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중독과 관련된 강의를 이 운동 중독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강의가 될 운동 중독 기대해 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